예, 진시전략센터 3부 시작합니다. 3부 시간에서는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대1 맞춤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분들께서 어떤 궁금증들을 보내셨을지 박미라 아나운서가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의 박미라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오르면서 장과 함께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오르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계신가 하면 시원스럽게 오르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투자자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런데 워런 버핏은 이 사고팔 타이밍을 정한 후에 인내심을 갖고 상황을 지켜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인내는 사고팔 기회포착의 타이밍과 함께 이윤 창출을 가져다주기 때문이겠죠.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도 다소슨 인내를 참고 달콤한 이윤 창출을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8827님, 현대모비스를 24만 8천 원에 60% 갖고 있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현재 수익권에 계신데요. 중기 투자를 즐겨 하시는 40대 투자자분이십니다. 이분은 주로 뉴스를 보고 스스로 종목을 고르는 15년 경력의 이 투자자분은 두 가지 좋은 습관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좋은 습관은요, 우량주 위주로 중기 투자를 하면서 안정감 있는 투자를 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궁금증이 생길 때마다 저에게 문자를 주시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현대모비스 잠시 후에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솔 LCD를 4만 8천 원에 20% 갖고 계신 50대 남성분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일주일 전에 증권사 직원의 추천으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시네요. 투자를 시작한 지 2년째 되시는데 그동안 손해를 많이 보셨다가 한솔 LCD로 드디어 수익 구간에 진입하셨다고 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아무래도 증권사 직원의 추천으로 매수하신 종목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분 조금씩 투자 요령이 생긴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언제쯤 매도하면 좋을까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잠시 후 신변 전문가님께서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도 지역난방공사 SK네트워크가 들어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맞춤 상담 이어갈 테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 내드린 퀴즈 정답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1번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네, 많은 분들이 문자 주셨는데요. 1371님 그리고 4331님 정답 맞추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책 선물 보내드릴게요. 참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자 보내주시고 종목명, 매수가, 규정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의 친절 아나운서 박미라였습니다. 예, 박미라 아나운서와 함께 시청자들의 궁금증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잠시 뒤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약보합, 코스닥도 약보합권, 코스피는 1876포인트, 코스닥은 493선에 있습니다. 오늘장 두 증시 모두 쉬어가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하락한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일본 증시는 오르고 있고요. 중국 증시는 국경절을 맞아서 오늘도 휴장을 한 상태입니다. 자, 2부, 3부 시간에는 심기원 연구원님이 종목 상담을 해드릴 텐데요. 밸류25의 심기원 연구원님 먼저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시장 흐름부터 좀 보고 가겠습니다. 연구원님. 예. 오늘은 좀 숨고르기 정도로만 보면 좋을까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다소 줄어들었다는 점이 조금 부담스럽고요. 예, 하지만 뭐 지금 워낙 급등을 하고 있는 그 장세이기 때문에 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줄어든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시고 우선 그 차트,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은 뭐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강세장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이쁜 그런 정배열 상태로 계속해서 지지가 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도 이 지금 단기 이동평균 선을 내리지 않는 선에서 지금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을 계속해서 지지하면서 1900까지도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시장은 너무 급등하게 되면은 사실 좀 불안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어느 정도 조정을 겪으면서 조금은 시간적이라든가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좀 더 부각되는 시기가 더 좋은 장이라고 여길 수 있고 외국인들은 지금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미국 시장이 빠져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시가총액별로 보시게 되시면은 오늘은 조금 혼조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라든가 LG화학, 삼성생명은 약간의 하락을 보이고 있고 포스코라든지 역시 이제 그 현대차나 기아차 강한 종목은 계속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은 약간은 혼조세 분위기가 이어지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상승세가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으신 거고 꾸준하게 투자하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장 흐름 간략히 살펴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들어왔던 종목이 현대모비스였죠. 현대모비스를 8827님께서 매수를 하셨고요. 매수한 가격이 24만 8천원, 60%를 가지고 계십니다. 신고가에 따라 붙으셨는데 수익이 나셔서 일단은 축하를 드립니다. 비중은 꽤 많으신데요. 중기 투자를 즐겨 하시는 40대 투자자다. 종목 발굴은 직접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좀 봐주세요. 예, 현대모비스 매수하셨다는 거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예. 현대차라든가 이 기아차는 뭐 아직까지도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이 크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 현대차와 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역시 중국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IT하고 자동차주 우리나라 대표 이 업종이 좀 양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자동차주는 중국 시장에 영향을 받고 있고 IT주는 이 미국 시장, 선진국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러한 양상이 뚜렷한데, 미국 시장이라든가 이 선진국 시장은 물론 주가는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 경제적인 이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에 따른 이 IT 시장 또한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시장에서의 자동차 산업은 아직까지 무궁무진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총 판매된 누적 차량이 한 1,700만 대 정도 되는데, 중국은 이러한 1,700만 대 정도를 1년 안에 팔 수 있는 그러한 시장입니다. 최근에는 한 1,300만 대 정도 팔렸고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의 자동차 산업은 계속해서 클 것이고, 거기서 이 현대차, 특히 기아차의 성장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계열사인 현대모비스 또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뭐 이것 또한 이 코스피 그 지수와 똑같이 아주 정배열 상태로 강한 상승 추세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매수 가격이 고점대 잡으셨지만은 지금 그 고점대를 뚫고 수익 구간으로 진입을 하셨고,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은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이 향후 시장에 좀 더 그 주도적인 업종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전망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유하시는 전략 말씀드려도 무난하게 좀 더 큰 수익 내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대모비스야 뭐 시장에 관심을 한 몸을 받고 있는 건 누구나 알고 있으실 테고요. 조금 더 수익을 늘려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솔 LCD가 문의가 들어와 있는데요. 3610님께서 48,000원에 20%를 사셨습니다. 50대 신사분이시라고 하고요. 투자를 시작한 지는 한 2년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 이 종목으로 수익을 좀 보고 계시다라는 또 기쁜 문자를 남겨주셨던 분입니다. 기쁨의 문자를 남기신 한솔 LCD를 사신 분의 종목을 좀 살펴보죠. 주가가 V자 반등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한솔 LCD는 최근에 이제 LCD 좀 언팡이 좀 안 좋다는 그런 전망에도 좀 불구하고 상당히 매출액이 이런 계속적인 증가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주 고객사인 이 TV 채널 가동률이 상당히 높고, 또 이 신규 사업인 태양전지 모듈 사업에서도 이 삼성전자와 제휴를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성장성 때문에 V자 반등, 이제 강한 반등이죠. 이러한 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그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 LCD 업황에 대해서 상당히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 LCD 부분은 상당히 바닥권이라는 지금 인식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만큼 반대로 생각하면은 되게 안 좋다고 느낄 수 있는 건데, LCD 가격이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안해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알고 가실 거는 이 LCD 가격이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게 아니시고, 이 LCD 판매량이 얼마나 증가가 되느냐가 이 LCD 산업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LCD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할 수가 없는 건데, 뭐 쉽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TV 산업이라든가 노트북 산업들은 계속적으로 이 가격 자체가 많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뭐 과거 3년 전, 5년 전에 비해서 계속적으로 가격은 하락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신데, 다만 거래량, 이 판매량이 증가가 된다면 이 업황은 호조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이 내려간다고 해서 걱정을 하실 필요 전혀 없으신 거고, 그러한 판매량이 얼마나 증가가 되느냐를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그 기업을 투자하시는 게 맞을 거고, 차트를 보시면은 이 한솔 LCD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LED 업황 불구에 좀 큰 폭의 하락을 하였고, 최근에 이러한 개선이 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이제 반등 구간이 되어 있는데,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강한 상승세를 유지할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 가격 때 잘 사셨고 계속적으로 좀 홀딩하시는 전략 그렇게 좀 피시면 좋겠는데, 또한 이 IT 업종에 대해서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외국인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 미국 자금들이 상당히 많은데, 미국 투자자들은 이 IT 업종을 상당히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미국 자체가 IT 산업으로 큰 폭의 성장을 하였고, 지금 또한 뭐 애플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큰 폭의 상승을 세계적인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투자자들은 IT 업종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반대로 우리나라 이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업이라든가 이 섬유 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현실에 따라갖고 투자를 많이 하는데, IT주는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할 수 있다는 그런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오늘 막 들어온 종목들 상담을 해드리죠. 이노와이어가 들어와 있습니다. 7009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이노와이어를 15,100원에 10% 정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일단 주가가 좀 밑으로 내려온 까닭에 연말까지 들고 가고 싶다라는 문자를 보내신 것 같아요.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에 남기셨습니다. 이노와이어 먼저 봐주세요. 예, 이노와이어는 대표적인 통신 장비 업체입니다. 지금 매수 가격 대비해서 조금은 좀 내려오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이노와이어 같은 경우에는 통신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이 통신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최근에 스마트폰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통신 장비가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고, 이러한 사업은 향후에 지금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런 통신 장비 업체들도 투자 확대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투자 확대가 지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게 이제 과시화되고 현실적으로 그런 실적 반영이 된다면은 이 종목 또한 반등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좀 수익 구간이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좀 바닥을 다지고 단기적으로 지금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히 보이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부른 매도는 하지 마시고 우선은 이러한 지지선이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 큰 폭의 하락을 보인다면은 어느 정도 손절을 좀 각오를 하셔야겠지만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좀 홀딩 하신 다음에 수익 보시고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노와이어에 이어서 바로 SK 네트워크스에 대한 흐름을 살펴드리겠습니다. 1,900원에 20% 정도 가지고 계시다는 분이 있으셨고요. 적정 주가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문제에 남기셨네요. 예. 예. SK 네트워크스는 SK 그룹의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이렇게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SK 네트워크스가 이제 잘 돼야지만 SK 그룹이 원활하게 이제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닌데, 아무래도 이 SK라는 그룹 자체는 아시겠지만은 이런 펀드라든가 이런 SK 자체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펀드가 또 있습니다. 삼성이라든가 현대, LG 같이 이런 대기업으로서 이제 SK도 영향이 있는 거고, 최근에 좀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나셨는데 이제 오늘은 좀 본전 부분에 지금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락이 멈추지 않는다면은 손절을 하시고 좀 저가에서 다시 한번 매수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러한 급락이 보이지 않고 다시 한번 V자 반등을 보인다면은 계속적으로 홀딩을 하셔도 충분히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은 이런 단기 급락을 무시하시고 계속적으로 홀딩하시는 건 좀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한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삼성카드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카드를 매수하신 분은 5183 끝번호, 휴대전화 끝번호 5183님이시고요. 삼성카드를 매수를 하셨는데 48,000원에 비중을 한 50% 정도를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어제도 문자를 보냈는데 오늘은 꼭 좀 상담해 주세요라고 문자에 남기셨거든요. 삼성카드를 사셨으면 일단 수익을 좀 보고 계시죠? 앞으로 얼마나 더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예, 삼성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표 카드사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이 임박을 했는데, 그런 금리 인상이 됐을 경우에는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은행과 대표적으로 이 카드 업체입니다. 특히 카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된다면은 여러 가지
그 대출 금리가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지금 카드사들이 상장돼 있는 회사가 이 삼성카드가 이제 가장 주력이고 삼성카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사에 대한 이 기대감을 가지는 고객이라면은 당연히 삼성카드밖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보이고 있고, 역시나 이 삼성이라는 그 밸류 네임이 있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계속해서 성장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승 구간이지만은 또 섣불리 매도하지 마시고 좋은 종목 갖고 계시니까 우선 홀딩하시고 한 6만 5천 원 정도, 6만 5천 원 정도까지도 중장기적으로는 상승이 가능한 그러한 기업이니까요.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좀 유심하게 지켜보시고, 그러한 상승세가 어느 정도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꺾이신다면은 그때 다시 한번 투자 전략 잡으시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 바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알려드릴게요. 조이맥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조이맥스를 사신 분은 7599님이시고요. 17,000원의 비중이 80%나 되신다고 문자에 남겨주셨습니다.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죠. 지난 8월쯤에는 11,000원까지 내려갔었다가 지금 반등해서 한 14,0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매수한 가격을 회복해 볼 수가 있을까요? 예, 그 조이맥스라는 경우는 이제 역시나 게임 관련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네. 이 게임 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하반기에 좀 더 이제 대작 그 게임들이 많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뭐 최근에 게임 업체들이 뭐 그 온라인 게임 업체들이 최근에 안 좋은 모습을 좀 많이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여러 가지 이런 대작 게임이 나온다면은 시장에서 관심을 받게 될 것이고, 다시 한번 그렇게 되면 큰 폭의 상승도 가능한 구간입니다. 물론 뭐 지금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고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불안해하실 수도 있지만은 지금까지 잘 참고 인내를 하셨기 때문에 하반기 게임 업체의 성장세와 함께 이 조이맥스의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우선 좀 지켜보시는 투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삼정 P&A가 들어와 있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을 적으신 건가요? 5만 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5만 원에 30% 정도를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삼정 P&A를 문의를 하신 분은 좀 전에 LG상사도 함께 문의를 좀 해주셨었는데요. 일단 먼저 삼정 P&A부터 흐름 좀 봐주시죠. 5만 원에 사셨대요. 예, 삼정 예. P&A는 역시나 이제 포스코 계열사로서 좀 더 안정적으로 그런 재무 구조가 가능한 기업입니다. 뭐 철강 포장 사업, 뭐 철강 원료 판매, 이러한 그 금속 및 광물 업체인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주가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업황 자체가 좀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이 기업 또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업황이 약간 주도주적인 성격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약간은 좀 불안한 그런 업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금속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이익이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시장의 관심이 지금 다른 쪽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차트를 보시면은 그 큰 폭의 상승 이후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아직까지는 지금 당장 손절하실 구간은 아니시고, 지금 한 5만 원대 오신다면은 다시 한번 이게 좀 큰 폭의 4만 원대 이하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5만 원 선을 어떻게 지지하느냐에 따라 갖고 이 기업의 투자 전략이 변화할 수 있으니까 우선은 급락을 하셔도 조금은 좀 여유를 가지시고 5만 원 부분이 지지가 되는 거를 정확하게 보시고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주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밸류25의 심기원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의 문자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좀 전에 저희가 이노와이어를 상담해 드렸는데 7009님께서 효성도 함께 좀 봐주세요. 상담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못다 해드린 종목은 내일 이어서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도 역시 저희 증시전략센터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각 현재 증시 흐름은 어떨지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예, 코스피 지수가 어제보다는 좀 밀려 있습니다. 0.13% 하락이고요. 1876선입니다. 장중 1870선이 붕괴됐던 데 비하면 낙폭은 어느 정도 만회가 된 상태고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600억 원 들어오고 있고 개인과 기관이 팔고 있습니다. 기관은 투신을 중심으로 1,500억 원 이상 순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정인데요. 0.4포인트 정도 밀려 있습니다. 493선이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네요.
자,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앞으로 KTX 정차역 등 역세권에선 용적률과 건폐율을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에 1.5배까지 높일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역세권의 고밀도 개발이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역세권 개발구역 지정권자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해당 용도 지역 건폐 용적률의 1.5배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철도역의 증축, 개량되는 대지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개발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시도지사뿐 아니라 국토부 장관도 역세권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은행들이 통화 옵션 상품인 키코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보증 한도 확대 등 지원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지난달 말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키코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정상화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키코 피해 중소기업의 보증 한도를 확대 지원합니다. 또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단의 출자 전환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기업은 자기자본 대비 키코 손실액이 10% 이상의 영업이익률 3% 이상, 부채 비율 250% 이하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저축은행의 잠재 부실 규모가 6개월 만에 50%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운영 자금이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등 기업 대출의 연체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금융감독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저축은행들의 요주 여신 규모는 16조 6,193억 원으로 작년 말보다 47.3% 늘어났습니다. 이는 저축은행 총 여신의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가파르게 증가한 잠재적 부실 위험에 대해 저축은행들의 대비책은 오히려 더 허술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 현재 저축은행들이 요주의 여신에 대한 대손 충당금 규모는 5,674억 원으로 작년 말보다 오히려 18억 원 감소했습니다. 올해 3분기 아파트 분양 실적이 분기 기준으로 2003년 이후 가장 적었고 분양가도 많이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올 3분기 아파트 분양 실적은 지난해 3분기의 절반 수준인 9,269가구에 그쳤습니다. 이는 2003년 이후 가장 적은 규모입니다. 3분기가 여름 휴가철과 추석 연휴를 끼고 있는 비수기인데다가 시장 침체 분위기와 맞물려 건설사들이 분양을 미뤘기 때문입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지난해 3분기보다 64% 줄었고 지방 5대 광역시도 59% 감소했습니다. 3.3제곱미터당 분양가는 전국 평균 970만 원으로 4년 만에 1,000만 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다만 서울의 평균 분양가는 같은 기간 10.7% 올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움직임이죠. 코스피 지수가 지난 거래일 대비해서 0.17% 정도 내린 1876선이고요. 코스닥 역시 약보합권 493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추세적인 상승이 꺾인 것은 아니고 그간 너무나 가파르게 올랐던 데 따른 쉬어가기 정도로 보면 좋겠다라는 말들을 전해줬는데요. 내가 가진 종목 그래도 수익을 내야겠죠. 끝까지 시장 상황 잘 살펴보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